결국은 이번 주 윤석열에 대한 선거를 안 하기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 그렇지. 심지어 얘네들이 지금 편결까지 아예 편결도 안 한 거야. 편결 자체를 아예 안 한 상황이라고. 계속 평의가 진행 중이야. 그치, 현재 진행이요. 와. 근데 평의조차도 사실상 뭐 거의 지금 중단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게 이제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한다고 하니까 한덕수 얘기 먼저 할 거 아니야.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게 지난 1월달에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윤석열에 대한 그러니까 파면 선고 제일 맞아. 먼저 논의하겠다. 제일 먼저 최우선 처리하겠다. 그렇게 방침 다 세워놓고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가장 중요한 내란 수계에 대한 헌재 선고를 그 떨거지들 선고 때문에 미룬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이게 핑계라고 제일 납득할 수 생각해. 없어.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한 말을 부정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설명이 있어야 돼, 국민들한테. 아니 어쨌든 헌재도 국민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방침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설명이 없다라는 것은 본인들도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 이게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 뒤통수가 얼얼한 느낌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헌법재판소 모습을 보면서 일각에선 당연히 그동안은 인용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이건 뭐 명백하게 모든 법리학자 그리고 헌법연구원들, 헌법학자들이 얼굴 내놓고 나와서 방송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건 뭐 논의할 게 없다. 맞아. 그러니까 8대 0으로 무조건 인용된다였어. 근데 나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고지가 이렇게까지 미뤄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내부에서 인용과 기각이 아직까지도 평의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8대 0이 아니어도 나는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빠른 선고를 사실 해주는 게 국가가 안정화되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가 안정화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이 먼저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본인들이 파면에 대한 뭐 찬반을 두고서는 결국 그 평가는 역사적으로 평가 요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사실 이제 파면이 최종적으로 선고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한치의 의심도 없지만 근데 이런 평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헌재의 존재 의의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결국 이 지금 헌정 질서가 지금 이 혼란스럽게 무너지고. 그렇지. 지금 국정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국가의 어떤 안보, 경제 모든 상황들이 지금 혼란의 전국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헌재라는 곳에서는 이걸 시간을 끌면서 거의 뭐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무슨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는 선고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데 지금 헌재의 그 신중을 기하는 시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기각이다, 각하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당연히 각하될 문제다, 기각된 문제다. 계속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잖아. 나는 그러면서 사회가 오히려 더 분열되고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그 헌법 재판관들이 본인들의 책무를 완전히 그냥 상실한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이 혼란의 전국으로 본인들이 몰아넣고 있어. 헌정 질서를 본인들이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이렇게 평의가 길어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박근혜 탄핵정 때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인권위원장인 안창호가 그때 헌법재판관이었잖아. 근데 결국 그 안창호 때문에 평의가 그것도 길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맞아. 근데 그때 당시에 평의를 하고 나서 결국 의견서를 저 수십 장, 거의 한 7, 80여 페이지 넘는 분량을 안창호가 본인이 막 서술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이 안창호처럼 뭔가 이 자신의 의견서에 담을 내용들 조금 더 뭔가 좀 멋있어 보여야 되고 그럴싸해 보여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길어지나?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정말 수십 장의 안창호 그 의견서 페이지의 내용들을 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약된 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았거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서술하고 그냥 다 판결문에 그러니까 결정문에 쓴 건데 그냥 그 언론에 본인이 한 번이라도 더 노출되고 싶어서 써내려간 의견서였어. 맞아. 그러니까 한 20여 분 동안 혼자 그 의견서 읽는다고 그 시간을 할애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들의 그 의견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언론에 노출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왜냐면 이제 평의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아무도 있으니까 공개 모르지. 결국 이러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뇌피셜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거든, 본인들이. 그리고 내란 행위 이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결국은 뭐 의견서를 길게 작성할 게 뭐가 있어. 박근혜 때야 뭐 여러 쟁점들이 있다 있었어. 보니까 길어질 수 있다라고 쳐. 근데 그것조차 그렇게 짧게 끝났는데
이거는 뭐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 더 다툴 요소도 없잖아. 아니 헌법을 들여다본 많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 봐도 이건 위헌이다라는 걸 명백하게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간단한 위헌에 대해서도 판결을 못하면 그럼 존재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치. 본인들이 자초하고 있어. 그 정도 수준도 이게 판결을 빨리 못 내릴 정도라고 하면 헌법재판을 왜 했냐고. 내 말도 그 말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생각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또 내피를 돌리다 보면 아, 쟤네들이 지금 극우 지지층이 그렇게 두려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나도. 되잖아. 그러니까 극우 지지층한테 협박당하고 사실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서는 계속 연일 뭐 욕설을 하면서 가만 안 두겠다. 뭐 자식들까지 뭐 찾아가겠다 이런 협박들을 일삼고 있잖아. 그리고 헌재 앞에서도 만약에 이게 기각이 아닌 인용이 된다면 당신들의 자녀들 그리고 당신들의 앞으로 남은 삶은 대한민국에서 뭐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협박성 멘트를 맞아. 아무 서슴없이 하는 것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가? 며칠 전에 보면 그 전한길도 그 유튜브에 뭐 출연을 해가지고 또 문영배 재판관의 주소를 또 좌표를 찍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좌표를 찍으면서 위협적으로 이제 보복을 가할 그 사전에 어떤 준비와 실행을 모두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이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랬다고 해서 그 한 줌의 극우 지지 세력이 두렵다고 전 국민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이 용인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빨리 종식시키는 건 윤석열의 파면이라고 보거든. 그래야지 저들도 더 이상 설칠 명분이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극우 지지자들도 설칠 명분이 없어. 그리고 경찰들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당연히 바로 즉시 현행범 체포해서 구속시켜야지. 그래. 어쨌든 이렇게 내란 수괴로서의 파면 선고가 결국은 이뤄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사실 본인들의 안전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 왜냐면 결국은 내란 수괴가 인정됐기 때문에 내란 선동 세력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지. 그럼 그렇게 폭력 선동,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했던 이들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만약에 혹여나 그걸 두려워서 지금 평이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진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싶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가 됐든 간에 너무 화가 나. 일단은 진짜 너무 열받지 않아?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위헌 요소를 저지른 내란수계 윤석열과 그 잔당 세력들이 무언가 대한민국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비상식이 상식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좀 무서울 정도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표현이 딱 적절하다는 생각이 귀가 썩을 것 같아 요즘에. 그러니까 저런 세력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너무 커. 그러니까 나 최근에 그 국회 방송 나가서 이제 국민의힘 패널하고 이제 토론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진짜 귀가 썩을 것 같아.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민노총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며 간첩 얘기를 왜 하고 있으며 부정선거는 또 그 이전에만 해도 저 국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뭐 부정선거 얘기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부정선거가 어쩌고 어떻게 그렇게 말이 바뀔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는 그 이념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거를 좀 인정은 해주자. 뭔 얘기를 하는지 일단 좀 그래도 들어봐야 되잖아.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애초에 토론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야. 온갖 음모론만 떠들어 그냥 쏟아내고.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에서 떠들던 소리가 국민의힘 정당에서 정치권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건설적인 논의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건설적 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 나는. 맞아. 그러니까 이 건설적 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힘과 싸우려면 뭐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저들보다 더 독하게 싸워야지. 그렇지.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